안녕하세요. 파노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고 이제 30대 초반 된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저랑 남동생은 자라면서부터 부모님께 선택적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동생 둘 중 어느 누군가가 더 잘되면 잘된 쪽만 대접받고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공부를 잘 못했고 남동생이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그냥 400명 중에 100등 정도 했으나 남동생은 자기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는 꼭 들었으니까요. 그때 저희 엄마는 어느 모임에 가나 제 동생만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영문 모르는 동생은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아줌마들에게 인사를 했고요. 저는 이때 엄마와 제 동생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성적이 쭉쭉 오르더니 무슨 운인지 수능 성적이 아주 잘 나와 인서울을 하게 됐습니다. 스카이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밑 학교로 평가되는 학교 공대로 진학했고 그때부터 동생과 저는 역전됐습니다. 동생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엄마의 자랑거리가 됐죠. 태어나서 엄마의 자랑이지 않을 때가 없었던 동생은 이 시기에 제가 참 미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빛날 시기에 축하보다는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불안에 떨며 서로를 시기했습니다. 이후로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러 동생은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에 합격했고 저희는 다시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으나 머리가 컸다고 이제는 엄마의 냉대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로부터 놓여놨다는 생각에 다행이라 생각했고 그래도 먼저 태어난 누나라고 이쯤 되니 그냥 그러려니가 되더라고요. 딸은 대기업 본사, 아들은 예비의사. 우리 엄마 소원 성취했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더 지나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동생은 의대 졸업 후 드디어 돈이란 걸 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야 동생이 효도란 걸 할 시기가 온 거죠. 그런데 엄마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한테는 저밖에 없대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동생이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더 이상 엄마랑 같은 집에서 살 생각 없고 레지 끝나면 누나 있는 서울로 올라가서 의사생활 시작하고 싶다고. 자기는 평생을 누나랑 비교당하며 살아서 너무 괴로웠고 그간 엄마의 장식품으로 이만큼 살아줬으면 된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듣고 많이 놀랐어요. 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걸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동생보다 더 빛났던 시절은 아주 짧았지만 그마저도 동생은 불안해했고 사랑받고 싶어 했고 나중에 머리가 크고 나서야 엄마의 선택적 사랑에 고통받던 스스로를 깨달은 거겠죠. 엄마는 동생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저에게 자기가 그렇게 차별하며 키웠냐고 본인은 그저 사랑밖에 준 기억이 없다는데 저는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동생보다 더 많이 당한 게 저인데 이제 와서 자기한테는 저뿐이래요. 역시 이래서 딸이 최고라고.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싫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딸을 최고로 대우해주던가 사랑을 듬뿍듬뿍 주던가 한창 빛나고 자랑스러울 때만 사랑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딸이 최고라는 걸까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나도 동생과 같은 생각이다. 동생의 서울 생활은 내가 도울 것이고 딸로서의 도리는 하겠으나 더 이상 노릇은 하고 싶지 않다. 여전히 엄마한테는 대기업 다니는 딸보다는 의사 아들이 더 좋을 텐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냐. 우리가 우애좋게 지내지 못했던 이유는 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의 선택적 사랑이 우리에게는 차별로 다가왔고 때문에 우리는 평생 서로 견제하고 미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끼리라도 서로 보듬고 살아볼 테니 더 이상 우리 삶에 왈가왈부하지 마라. 우리는 엄마의 장신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동생과 통화를 했고 서로 많이 울었고 그래는 많은 것을 생략했지만 서로가 잘 되던 시절에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취직과 동시에 다달이 용돈으로 50만원 드리던 것과 생신 때 두 분께 드리던 100만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집안일에는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그건 동생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유복하게 키워준 건 사실이니 도리는 하자고요. 그런데 엄마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엄마는 동생이 결혼 전까지 계속 같은 집에 살길 바라고, 원하는 며느리감과 결혼하길 바라고, 회의 시작하면 월급의 전부를 맡아서 본인이 관리하길 바라고, 저는 이제 주말마다 내려와서 엄마랑 손잡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국내 여행도 다니길 바라세요. 그러면서 다른 집 남매들은 서로 좋아 죽고 못 살던데 너희 둘은 왜 그러냐고 이제 와서 비교를 하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본인만 모르시네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각자 결혼할 때 지원 한 푼도 않겠다고 윽박 지르시는데 코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미 아빠가 제 서울집 전세금으로 2억을 주셨고 동생한테도 같은 금액으로 2억을 주신 걸로 아는데 엄마만 모르시네요. 왜 비밀로 했을까요? 부부간에도 일이 신뢰가 없는데 뭘 바라시죠? 저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모을 만큼 모았고 동생은 페이 시작하면 단 몇 년 만에 저만큼 모을 텐데 하다 돈으로 협박을 하다니. 쓰다 보니 주절주절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엄마가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제가 싫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필요했던 성장기를 엄마가 맘껏 주무르고 휘둘렀을 땐 그 알량한 권력이 좋았겠지. 자식들이 머리 크면 저런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할지 몰랐겠지. 어리석은 인간이 님 엄마. 계속 그 자세로 나가요. 애들을 비교하고 차별하는 부모는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 꽃이다. 저희 엄마도 그래요. 딸 둘의 막내 아들 하나인데 차별해서 키워서 자식들 다 사이 안 좋아요. 열심히 살아서 잘 되니 갑자기 친한 척하고 나중엔 커서 딸이 잘한다더라 라는 말에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할도리는 하려고 잘해드렸는데. 그래도 사람이 인정해야 상처가 좀 풀리던지 할 텐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고 왜 너는 계속 옛날 얘기하냐고만 해요. 왜 옛날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를 인정 안 하고 본인은 계속 좋은 사람, 잘해준 사람인 척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요. 몇 마디 하면 아주 난리를 치네요. 이제 연락 안 합니다. 남동생한테는 연락해요. 쓰니처럼 둘이 서로에게 잘못한 건 크게 없으니까요. 남동생한테도 엄마에게 받은 만큼 본인이 노력하라 하고 엄마한테도 아들한테 더 받으라 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였습니다.